자, 안녕하십니까. 자, 명동여고 인스타학원에서 명동여고 2학년 영어 내신 강의를 맡고 있는 이준 선생이라고 해요. 이번 2025년도 이제 명동여고 2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이런 출제 경향이라면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인스타학원에 개설된 명덕여고 2학년 내신 수업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중간고사가 끝난 지가 좀 됐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근데 벌써 다시 기말고사 대비를 하셔야죠, 그죠? 항상 우리가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이런 의도들이 항상 기출 문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에 있어서 기출 분석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수능도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을 일단은 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다 아시겠지만, 범위가 교과서항과 모의고사 지문이 전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장문이라던가 뭐 기타 뭐 쓸데없는 문제 빼고 총 25지문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교재 지문이 올림포스 부교재 이제 고2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역대 이제 과거의 이제 기출들을 모아놓은 올림포스 모의고사가 5강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 강에 이제 13문제씩 들어가다 보니까 총 78문제가 들어가고요. 어휘장은 뭐 이게 선생님들이 부담을 줄여주시려고 하셨는지, 우리 작년에 있었던 특급 복화를 다시 보게 됐어요. 작년에 이제 특급 복화가 40번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데이 40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데이 11부터 20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휘장의 단어가 대략 470개입니다. 근데 뭐 특징적인 게 모고 하나에다가 부교재가 무려 78지문이라는 거죠. 공부해야 될 게 이제 1학년 때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약 100지문 이상의 지문을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죠? 근데 뭐 크게 이게 뭐 학생들한테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덕원여고라든가 예고라든가 뭐 명덕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신 수업을 해봤고 성향을 아는데, 저는 명덕여고의 이제 출제 방향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을 열심히 연습을 하면 수능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험 범위와, 그리고 선생님의 출제 스타일도 정확하게 수능에 초점을 맞춰서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뭐 지문이 이제 너무 많다,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엔 이제 요 정도의 양을 지문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수능에 크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너무 적으면 이제 훈련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수능에 대한 어떤 기반도 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수능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학교가 명덕여고입니다. 자, 그리고 문항 구성을 보면 총 40문제가 출제가 됐죠. 40문제가 출제됐는데 부교재에서 무려 50%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문항 중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됐고, 배점도 58점이에요. 100점 중에서 2배가 넘죠. 그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부교재 출제가 됐죠. 모의고사는 11문항으로 부교재보다 비중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11문항 32점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휘는 이전에 출제하던 대로 8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1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교과서가 약간 배신을 때렸죠. 우리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그래도 서술형 영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한두 문제 정도 내서 좀 보는 것에 의미를 뒀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내용을 파악한 요지 문제로 한 문제 출제를 해서, 차라리 다른 부교재나 모의고사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차라리 안 보고 가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중간고사에 한정된 거고, 기말고사에서 또 이렇게 나올 거란 보장은 없죠. 항상 그런 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은 항상 허를 찌르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별력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의 관성에 의해서 오는 것들을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록 한 문제가 나왔지만 기말고사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부교재다. 이번 중간고사 때는. 자, 그 다음에 유형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번 시험은 딱 떨어집니다. 2학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 순대로 배치가 돼 있어요. 학생들이 난이도 순대로. 우리 40문항이 있는데 40문항의 난이도가 쉽다, 쉽다, 할만하다, 할만하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휘는 제가 이제 맛이라고 표현했어요. 착한 맛. 다시 말하면 꾸준하게 이제 단어들, 그리고 선생님이 어렵게 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복합장에는 예문에 있는 걸 그대로 따오셨기 때문에 꾸준하게 단어량이 470개 정도로 많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반복해서 우리가 이게 수능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예문들을 잘 해석을 해보고 단어들을 외웠으면 이거 너무 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틀리셨던 분들은 약간 이거는 자기의 이제 공부 습관이라던가 어떤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휘는 매일매일 착실하게 반복해서 암기하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7점, 8점을 그대로 주는 그런 부분이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잘라온 게 아니고 우리 객관식도 마찬가지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범위가 많긴 했지만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주제를 제대로 파악만 했으면 아주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지문들 내용만 파악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을 풀어서 확인을 한 학생들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물론 어법들이 있긴 있어요. 어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순한 맛이라고 했냐면 보통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어법이나 어휘를 어렵게 내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변형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지문 변형을 시켜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유의어로 바꿔놓고 과거 2학년 여러분 명덕여고 2학년 시험은 그 어휘들을 다 바꿔내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대로 내셨다는 겁니다. 지문에 있는 단어를 건들지 않고 그대로 내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만 꼼꼼하게 보고 성실했던 학생들은 그냥 무난히 풀 수 있던 문제. 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법도 뭐 어떤 같은 문법 사항을 이제 바꿔놓는 게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내셨어요. 그래서 객관식 자체 우리 9번부터 22번까지는 지문의 내용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 풀 수 있었던 아주 평야 문제였다. 예전에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을 변형해서 내셨거든요. 문장을 추가한다던가 뭐 이상한 연결어를 집어넣는다던가 지문을 암기하는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쓰셨는데 이번 객관식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9번부터 22번까지는 무난하게 지문을 충실하게 잘 미리미리 공부를 하셨던 학생들은 뚝뚝뚝뚝 착착착착 아주 쉽게 순조롭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근데 23번부터 42번까지가 객관식 마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금 명덕여고는 계속 1학년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빈칸 추론과 요약문에서 지금 변별력을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거는 원래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원문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활용해 가지고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지문이 있고 앞뒤로 추가적인 문장들이 붙어서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추가해서 빈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문이 우리가 원래 지문이 있으면 여기에 선생님이 플러스 알파의 문장을 추가하신 거예요. 플러스 알파의 문장을.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다 빈칸을 뚫어버린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당연히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 질문의 주제를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 주제와 관련 항상 빈칸은 뭐냐? 주제 또는 주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낸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의 어떤 기본적인 출제 원리 아주 충실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24번 문제가 조금 약간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답이 바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좀 24번 문제가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정답이 수정이 됐고요.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빈칸 안에 내용을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빈칸 안에 있는 내용은 원래 뭐 A는 A is B인데 이거를 선생님은 실제 이 문장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A-B-로 선생님이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다른 단어로 바꿔서 빈칸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빈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낸 문제가 한 문항이 있었고 나머지 세 문항, 네 문항 중에서 세 문항은 새로 빈칸을 만들던가 문장을 만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장에 있던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내셨다. 그래서 정확하게 빈칸 추론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는 학생들은 손쉽게 풀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죠? 요양문도 마찬가지죠. 요양문 29번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약간 오바스러운 문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 문제를 학교 문제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거 요즘 이제 학교 선생님이 발견하시면 저작권으로 학원을 이제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9번 문제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지문에 A와 B라는 요소가 있었어요. B라는 요소는 우리 지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요소였어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가장 근접한 5개의 선지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그럴싸한 것을 찾는 문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수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오답을 다 날려버리고 이거밖에 안 남는 거. 다시 말하면 다른 건 말도 안 되고 그나마 말이 되는 거 하나를 찾는 게임이었거든요. 이건 수능에서 내는 패턴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학교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명동여고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노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약간 고난이도 문제였고요. 자꾸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힘든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명동여고는 철저하게 수능과 같은 스타일로 내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전통적이에요. 계속 명동여고 선생님들은 계속 빈칸과 요양문에서 어렵게 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어떤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기출, 이런 데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는 힘들고요. 그죠? 선생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내용 불일치 문제가 다행히 하나가 있었어요. 영어 선택지로 된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2번 문제가 내용 불일치 문제로 영어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였거든요. 과거에 이 내용 불일치를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 불일치 문제를 3-4문제 깔아놔가지고 시간 타임 어택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시간이 쫓기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도 내시긴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번부터 32번까지가 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도 이 패턴이 기말고사에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20 앞에까지 빈칸 나오기 전까지는 탁탁탁 풀다가 빈칸 나오고부터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서술형이 이제 대박이죠. 서술형은 뭐 앞에 있는 뭐 어법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법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법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문제들은 그냥 뭐 다 난이도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핵심 문제들이죠. 6, 7, 8번 말 그대로 빈칸을 영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빈칸이 뚫어져 있으면 그 안에 영작을 단어를 주고 영작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단계고 그 떠올린 문장을 그 내용을 제시된 단어를 가지고 똑같은 뜻이 되도록 만들어서 조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영작 문제, 특히 빈칸 영작 문제 같은 경우 이 6, 7, 8번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문장의 구조,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조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요령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영작이 영어가 아주 탄탄하게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데 제시된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가 과연 지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걸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별도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서술형까지 마지막 6, 7, 8번 문제를 맞춰야 이제 흔히 얘기하는 1등급을 목표로 할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영어가 쉬운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은 아주 좋아요. 이 학교는. 그래서 명동여고는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신을 열심히 하면 결국에 수능도 잘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문을 통암기하라고 하는 건 최악이에요. 최악. 명동여고 내신을 대비함에 있어서
지문을 통암기하는 건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뭐 영화만 볼 거예요, 여러분. 100지문을 어떻게 다 암기할 겁니까? 설령 암기한다고 해도 그게 점수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학교가 명동여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통암기를 하고 있다. 당장 때려치십시오. 당장. 전혀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비효율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빼앗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집어치셔야 돼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핵심 대비 전략이라고 하겠지만 진짜 대비 전략은 뭐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뭐 수업 들으란 얘기죠. 수업을 하면서 차근차근 학생의 수준별로 그죠? 학생이 이제 중하위권인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터치해 줘야 될지, 상위권인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마무리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100지문이 넘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문을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40문항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문항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40지문이 나온다는 건 50분 안에 40지문을 풀어야 된다는 건 이 자체가 되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첫 문장을 보자마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바로 답지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하는 타임 어택 시험이기 때문에 첫 문장, 그죠? 첫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지문들을 다양한 주제문들을 이해시키고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준 다음에 다양한 주제문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글의 흐름을 3단 매핑으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하나 표로 만들어가지고 쭉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첫 문장 보고 이 내용, 첫 문장 보고 이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릿속에 매핑을 해놓으면 아주 나머지 문제, 고난이도 문제 뺀 나머지 문제들은 아주 손쉽게 다다다다닥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문을 요약 정리를 본인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 요약 정리를 하는 걸 도와준다.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걸. 두 번째. 자,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유형 있죠? 빈칸과 요약문입니다. 빈칸과 요약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 스타일, 출제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요약문을 구성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모든 지문들 요약문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줘서 그 안에 들어갈 말들을 채워 넣게끔 연습을 시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하다 보면 학생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지문 안에서 특히 서술형 중에서 여러분 찾아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지문 안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선결되는 게 요약문 자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약문 자체를. 다시 말하면 요약문이 들어가면 이건 서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A랑 B를 찾으라고 할 때 이 각 A, B의 요소가 뭔지 그 주변에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 단서들을 찾아서 단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문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29번 문제처럼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있죠? 그럼 판단 능력을 또 기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우리 명덕여고 선생님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출제 포인트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는 이제 수능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을 주고 빈칸 추론을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존재합니다. 그 포인트들을 숙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각 지문별로 빈칸 추론 내기 너무 좋은 지문들이 있어요. 그 지문들의 빈칸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숙지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 그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마찬가지 객관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술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문 완성 연습을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빈칸 출제 포인트를 사전에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 지문은 빈칸 출제 되기가 너무 좋다. 빈칸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3번 문장, 5번 문장에 있는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별표 쳐놓고 이 부분을 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렇게 출제가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빈칸 추론이라든 서술형에서 빈칸 여러분 근데 빈칸 추론 같은 건 여러분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문제를 보면서 나 여기 빈칸 나올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적중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마지막 서술형이죠? 서술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의 이제 핵심은 빈칸 추론이에요. 그래서 빈칸 추론 나올 만한 핵심 문장을 선별을 합니다. 핵심 문장을, 죄송합니다. 빈칸 추론이 나올 만한 핵심 문장을 선별을 해요. 핵심 문장을 선별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문장 자체만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문장을 바꿔서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바꿔서 한번 써봐야 됩니다. 써본 걸 영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장을 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별 후 영작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똑같은 유형의 영작 문제를 반복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문 완성 부분 같은 거 있죠?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그죠? 다음 단어를 지문에 있는 걸 찾아 쓰시오. 그것도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좋은 학원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마찬가지 마지막에 이 빈칸 문장을 줘도 선생님이 그 문장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바꿔서 내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단어들을 주시고 제시한 다음에 이걸 영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빈칸 출제 포인트에 들어갈 말을 자기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어진 단어를 조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조립할 수 있을 때 뭐가 필요하다? 문장의 조립 원리가 있습니다. 영어는 우리가 흔히 하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 그래서 주어진 단어가 과연 수식어에 들어갈지, 보어에 들어갈지, 목적어에 들어갈지, 주어 파트에 들어갈지,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제 관계사절이라던가 의문사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조립하는 원리를 연습하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되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큰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답답하시거나 현재 있는 학원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제 수업을 설명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는 재미나게 합니다. 지루한 강의를 제일 혐오하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재미난 사례들, 뭐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가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명덕요구에 특화돼서 만드는 자료들은 철저하게 선생님들 문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그걸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기 인스타 학원이 그렇게 큰 학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재작년에도 서울대가 2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내신을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덕원 여고 학생이 서울대를 갔고, 덕원 예고 학생이 이제 서울대를 갔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 이제 올해 명덕고 학생 2명이 이제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믿고 따라오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연습시키는 이 모의 내신, 이번에도 모의 내신에서 서술형 7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대로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놀랐다고 해요. 선생님이 마지막 내신에서 풀고 간 문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쉬워서 당황했대요. 제가 낸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더 쉽게 출제가 돼서 오히려 좀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 학교 내신 시험에 맞춰가지고 좀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요 문제가 한 70점대, 80점대 나와요, 풀면. 근데 정작 시험 가면 90점 후반, 10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신으로 이제 모의 내신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항상 이제 3단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 2회 수업이고 2시간 반씩 목요일, 토요일에 수업을 합니다. 수업과 이제 매번 확인 테스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특장점은 모든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지금 하는 것처럼 촬영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뭐 놓치거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다시 보면서 그 지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소수정의 밀착 관리입니다. 인원은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저희는 이제 명동역으로 키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소수정예입니다. 일정 인원이 넘어가면 마감을 시켜요. 그리고 밀착 관리죠. 소수정예는 당연히 밀착 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뭐 그냥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학생들 알아서 잘하고 오히려 요구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잘 못 다루는 학생을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뭐 학생들의 취향이나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에 맞춰가지고 도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수능을 10년 이상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능 출제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저는 원래 메가스터 재수학원에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재수학원에서 이제 수능 강의를 했던 강사예요. 다시 말하면 재수생들은 보통 1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내신은 1학년 또 3학년까지 끌고 오는 단계라면 이 재수는 1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잘하냐면 1년 안에 수능 점수를 올리는 걸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방학 때 적세적소에 들어서 이 아이가 수능에서 자연스럽게 내신뿐만 아니라 3년을 쭉 같이 갔었을 때 수능도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도록 그런 만들어드리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기말고사 대비 잘 하시고 언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시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만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영어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셨죠? 자, 감사합니다.